자, 예제 3번에 여러분들 교재 예제 3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 뭔가 뜰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보이네. 여하튼 일단은 계속 듣고 보도록 하죠. 나중에 이제 화면은 나중에 체크하도록 하고. 예제 3번 무한급수의 수렴과 이제 발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이제 수업 마지막 시간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거야. 뭐냐면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내용상의 제시문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 뭐 실수의 완비성이니 하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이 좀 들어있긴 해. 근데 뭐 잡다한 얘기들은 빼고 우리가 이제 내용상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 몇 가지만 이렇게 점검하면서 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이 문제에서는 문제의 제시문이나 이제 핵심 내용들은 뭐냐면 실수의 완비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완전한 이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수의 완비성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정도 이제 설명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성에 관한 판단.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수열의 수렴성에 관한 판단. 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중요 요소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거야. 알겠지? 지난번에 뭐 한양대 문제 해가지고 뭐 3차 곡선에 대해서 접선에 대한 해하고 뭐 요런 문제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의 수렴성 판단에 관한 것. 요것의 확장입니다. 알겠지? 단순한 이제 수열의 수렴성뿐만 아니라 그 수렴성을 확인하는 것은 결국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또 무한급수 역시 무한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잖아. 수열의 부분합의 극한이 무한급수지. 그래서 부분합도 하나의 수열이라고 본다 한다면 부분합도 하나의 어떤 수열이라고 본다면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성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상호 연계성을 이제 보자는 거야. 수열의 수렴성과 무한급수의 수렴성.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호 관계라든지 또 표현상의 것들, 이런 것들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정적분과 수열의 합.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고요. 이거는 이제 적분에서 적분 관련된 부등식과 관련해서 적분 관련된 부등식으로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우리 논술 문제에서 부등식 문제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다 그랬지. 부등식 증명 문제들. 그때 이제 적분과 수열적 표현 사이에서의 어떤 부등식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한 가지 요령을 갖다 여기서 보게 될 거고, 이 문제에서는 특히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볼 거야. 그리고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적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 있는 내용들, 요건 앞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거고, 요 두 번째에 있는 요 내용들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렇지 문제풀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론적인 요소들을 점검하는 것, 요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첫 번째 제시문의 제일 앞부분에서는 실수의 완비성과 수열의 수렴성 해서 하는 내용들이 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크게 뭐 큰 의미는 없어.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앞부분에. 자, 일단 이제 수렴소의 수렴성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제 소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점검해보면요. 무한수열 AN과 어떤 양수 M이 있어서 첫 번째 수열의 수렴성에 관한 거는 증명은, 이게 증명 과정이야. 알겠지? 어떤 양수 M이 있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는 이 수열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어떤, 함수나 수열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단조 증가한다. 즉, 중간에 값이 줄어들거나 하는 요소 없이 그냥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그런 수열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지. 자, 단조 증가하는 수열에 대해서 AN이 N보다 작으면, 즉 얘를 갖다가 위로 유계라고 그래. 상한이라고 합시다. 위로 유계. 경계가 있는 거야. 알겠지? AN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수열인데 무한히 증가하는데 어떤 값 이상을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언급되어 있는 실수의 완비성이라는 것 때문에 실수의 완비성, 촘촘히 차 있다는 뜻이 알겠지? 비어있는 수맛이 촘촘히 차 있다. 그 성질 때문에 반드시 얘는 그 중간에 n보다 작은 어떠한 값으로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 즉 어떤 수열 an이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렴 값은 모르지만은 여하튼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것과 어떤 유계의 값을 가진다, 위로 유계의 값을 가진다, 요것만 두 가지만 딱 설명하면 바로 이렇게 주장해도 이게 증명이다. 알겠지?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증명해주면은 그 수열의 수렴성을 검증한 것과 똑같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수열만 가능한 것들이 아니고 AN이 단조 감소하는 경우, 수열 AN이 A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이건 뭐야? 이건 단조 감소 수열이지, 이거는. 그치? 단조 감소하는 수열에 대해서 AN의 값이 어떤 특정 값보다 항상 크다고 한다면, 이때 역시도 단조 감소하는 수열로서 뭐가 검증이 된 거다? 이 두 가지만 보여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때에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의 n은 수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대신에 이제 단조 감소하는 수열에서는 어떤 감소하더라도 어떤 특정 값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알겠지? 고등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열 수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폭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와 같은 증명법입니다. 알겠지? 물론 이제 나중에 대학 과정에 가게 되면 더 일반화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증법들을 배우지만, 고등교과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수열의 특성들은 이제 상당히 많다. 자, 여하튼,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무한급수의 수렴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에 대한 확장으로서 한번 다뤄보자. 사실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성은 똑같아, 이거랑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데, 다만 여기 무한급수에서는 이제 조금 오히려 더 이거보다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일반 수열보다 더 편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무한급수는 이게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an과 an 플러스 1에서 이 수열이나 함수화된 표현이 항상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함수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미분 계수가 양이라는 거 보여주면 되지. 그치? 항상 양이라는 거 보여주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이제 미분적 방법을 쓰든, 아니면은, 실제로 지금 an과 an 플러스 1, 점화식이라든지 수열의 점화식 등을 이용해가지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항상 증가함을 갖다가 설명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무한급수의 경우에서는 무한급수 자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무한급수란 결국 뭐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 무한급수거든. 그치? 그리고 이때 얘가 sn이, 그러면 이게 수렴한다는 걸,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만약 증명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sn과 sn 플러스 1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단조 증가하고 sn이 항상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항상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 이때 sn이 증가 수열이나 감소 수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쉬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sn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항 an이 0보다 크다는 것만 검증하면, 알겠지? an이 0보다 크면 부분하면 무조건 어떻게 되게 돼? n이 늘어날 때마다 양의 값들이 계속 더해진다는 얘기지? 그치? an이 양수니까 n이 증가할 때마다 sn은 양수인 어떤 an이 계속해서 더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증가 수열이 되게 돼. 부분합 수열에서는 an 전체가 양의 값을 가지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활용이 가능한, sn의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추가하면은 부분합 수열에 대해서는 요것 대신에 an이 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걸 바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 응? 자, 그래서 단조 증가 수열의 대표적인 예가 음이 아닌 0 이상의 항들로 구성된 급수의 부분합 수열이다. 그리고 부분합 수열, 이런 일반항이 음이 아닌 조건만 가지면은 이 부분합 수열은 무조건 증가 수열이야. 부분합 수열에서는 감소 수열보다는 증가 수열을 갖다 나타내는 경우로. AN이 감소하더라도, AN 자체는 N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더라도 그것이 양의값만 가지면 부분합은 증가 수열인 거야. 그렇겠지? 그런 관계들도 헷갈리지 않게 잘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요. 수열 SN이 시그마 K 이퀄부터 N까지 AK라 할 때. 자, 첫 번째. 급수 시그마.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상에서 이제, 혹은 수능 준비하면서 이거 거의 외우는 거지. 그치?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리미트 AN은 0이어야 된다. 수열 AN의 극한은. 요거는 성립하지만 이거의 역은 성립해 안 해. 역은 성립하지 않지?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이제, 교과상에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요거 헷갈리지 말라. 여기서 일로 가는 급수 AK가 수렴하는 것은, 급수 AN이, 수렴하는 것은, SN이 수렴하는 것은, AN이 0으로 수렴하는 데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만, AN이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하진 않는다. 발레 딱 들어서 알고 있지? 시그마 K분의 1. 그치? K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지만, 그치? K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면 시그마 K분의 1은 발산해버리지.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발레와 같이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거야. 문제 1번에서는 이 1번 명제에 대한 이제 증명이야. 요거 증명 굉장히 간단해. 아예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가자. 자, 급수 시그마 AK가 수렴하는 경우에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급수 AK가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SN이, 리미트 SN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N이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SN이 어딘가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극한적 가정이라고 그러죠. 어떤 수열이 극한에 수렴하게 되면 그것의 이웃하는 항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지. Sn 플러스 1이나 Sn 마이너스 1. 그치?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의 n-1 역시 뭐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것의 극한 역시도. 자, 그리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일반항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지. 이것의 성질에 의해서. 그치? 일반항이 어디로 가는지 이걸 다루기 위해서 일반항과 부분합과의 상호 관계식. 항상 부분합 일반항 나오면은 일단 뭐부터 Sn-Sn-1이 뭐다? 수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AN이다. 양변에 리미트 취하는 거예요. 리미트. 그러면 리미트 Sn과 리미트 Sn-1이 알파로 같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 0. 그래서 리미트 AN은 0이다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 증명 굉장히 간단하지? 그치? 이것을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발레로 설명해주면 가장 편해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알겠지? 자, 이게 논제 1번의 이제 내용인데, 간단하게, 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제 시문에서 이제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서 무한급수의 수렴성에 대한 이제 확장,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앞에서 이론 들어갔다가 몇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증명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확장시켜 보자는 거야. 자, 시그마 AK에 대한 무한급수야. 그 다음에 BK에 대한 무한급수. 자, 두 무한급수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 각각의 두 무한급수가 각각 S와 T에 수렴한다. 무한급수 두 개가 각각 수렴하면 그것의 특정 상수 곱의 합에 대한 무한급수들도, 즉 수렴하는 수열들의 그 수렴하는 급수도 괜찮아. 알겠지? 응? 수렴하는 수열이나 수렴하는 급수들에 대해서 그것의 합에 의한, 합이나 차에 의한 합 역시도, 무한급수 역시도 수렴하게 된다.
그리고 수렴 각가지 아예 그 개수들에 대해서 바로 요 S는 아니에요. S 빼고 ST 그치? 요 A를 빼고 요거는 이제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P의 S 이 수렴값 자체도 그냥 PS 플러스 QT로 바로 수렴값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알겠죠? 각각의 수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 분배의 법칙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의 수열의 시그마를 분배해 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상수 빼내고 그치? 그럼 뭐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건데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냥 써놓은 거야. 알겠지? 오히려 이렇게 써놓으면 더 헷갈려. 그냥 문제에 계산하라 그러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계산해버리고 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실수의 암비어성과 무한급수의 수렴성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된 내용이야. 뭐냐면 모든 n에 대해서 봐봐. 수열 bn이 어떤 수열 cn의 값보다 동일한 n차에 대해서 항상 작다고 할 때 양의 값을 가지면서 cn보다 항상 작다고 할 때 이때 만일 cn에 대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cn에 대한 즉 요거에 대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그치 bn에 대한 무한급수 역시도 반드시 수렴한다. 즉 거꾸로 얘가 bn의 시그마가 bn과 cn이 항상 이런 관계 있을 때 bn이 수렴하는 것을 보이려면 bn의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걸 보이려면 bn을 직접 보이지 않고 cn의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대신하여 보여도 bn의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볼 수 있다. 이 뜻이야. 알겠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다른 수열의 수렴성을 이용해서 그 수열과의 상호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무한급수의 수렴성을 대신하여 증명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것도 증명법이야. 알겠지? 확장된 증명법. 수열 bn의 각 항이 음수가 아닐 때, 즉 양일 때 모든 n에 대해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bk가 a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예 무한급수가 어떤 수열 하나의 항의 무한급수도 어때요? 부분합이죠. 무한급수 아니라 부분합, 수열 bn에 대한 부분합 수열이 어떤 수열보다 작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양이다. 그럼 얘는 항상 증가 수열이면서 an을 넘어설 수 없는데 리미트 an이 수렴해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이때는 시그마 an이라 an 자체가 수렴해서 어떤 특정 값 이상을 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것의 부분합도 특정 값 이상을 넘을 수 없겠지. m이라고 하는 그치? 특정 값 이상을 넘을 수 없을 거야. an이 수렴하는 값 이상을. 그러므로 시그마 bk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무한급수가 이런 이제 변형된 요소들은 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답안 작성할 때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기본 이론은 앞에 거에 대한 변형식들이다. 자, 이런 수렴성의 증명을 위해서 어떠한 설명들이 더 추가돼야 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제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처만 해주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이론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민석이도 졸리고 형우도 다시 또 졸리기 시작한다. 야, 창문 열어. 창문 열고 야 제주도 지금 많이 따뜻하지 오늘? 안 따뜻하냐? 추워? 따뜻하니까 저는 거 아니야. 그치? 응? 야. 여하튼지, 그 다음에 이제 무한급수의 수렴성 활용. 요게 이제 사실은 요 문제의 두 번째 중요 요소야. 알겠지? 정적분과 an 이퀄 인테그럴 2부터 n까지 x 로그 x의 제곱분의 1의 dx라고 하는 요 정적분 있죠? 정적분의 이 영역 한번 잘 봐봐. 영역이 2에서 n까지야. 알겠지? 이 n의 값에 따라서 그 적분의 결과를 이렇게 수열화해서 표현하자. an이라고. 자, 그리고 이러한 적분값을 이용하여서 시그마 k 이퀄 2부터 무한까지 k 로그 k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 요 수열의 무한급수가 수렴함을 증명하라. 요게 논제 3번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수열 성질 중에 하나고 부등식에 관한 거. 정적분과 수열의 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방식이 수열의 수렴성, 무한급수의 수렴성에서 계속 지금 보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부등식에 의한 증명인 거야. AN과 AN 플러스 1 혹은 AN과 어떤 수 M과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수열 AN, 시그마 AN의 수렴성을 지금 계속 증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걸 해온 거거든. 즉 수열에 대한 어떤 부등식의 특성, 수학적인 어떤 부등식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수열의 수렴성을 지금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명 방식 자체가 어떤 하나의 부등식에 관한 문제인 거야. 그 자체로서. 알겠지? 그래서 그 부분의 것을 이렇게 실전에서는 말은 이렇게 쉬워도요, 실전에서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게 돼 있어, 이거. 말로 듣는 거하고 식으로 보는 건 좀 느낌 차이가 생기지, 그치? 딱 보니까 식도 뭐 좀 더럽게 생기고, 그치? 생긴 꼬라지가. 응?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실전에서, 실전 예시의 문제로 보면서 우리 어떻게 다루는지, 예, 그걸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제 2를 갖다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과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중요하게 뭐 다뤄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야. 자, 문제 1에 관한 건 우리가 이미 설명했고요. 문제 2는 이 식변형에 관한 문제들이야. 그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힌트들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고, 문제 3번. 자, 제10문에서 밑줄 친 3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증명하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이제 3의 내용이지. 자, 수열 AN을 인테그럴 2부터 n까지 x 로그 x의 제곱분의 1의 dx를 이용해서 무한급수 시그마 k 이퀄 2부터 무한까지 k의 로그 k의 제곱분의 1의 수렴함을 보여라. 자, 이때 봐봐. k가 2 이상일 때 k 로그 k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은 증가 수열이야, 감소 수열이야, 이거. 이거는 감소 수열이야. 알겠지? k의 로그 k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건 감소 수열이야. 왜냐면 k가 2 이상일 때 k가 2 이상일 때 k분의 1은 양수지. 그치? k분의 1은 양수이면서 증가하게 돼. 감소하게 돼. 양수이면서 감소. 그리고 로그 k 역시 어떻게 돼? 로그 k분의 1도. 로그 1이 0이지. 그치? 그래서 로그 2 이상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인 거야. 그리고 이것의 역수를 취해도 뭐가 되게 돼? 그치? 이것도 양수이고 감소 양수야. 알겠지? 따라서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역시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인데 양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이상이면서 감소함수인 거야. 일단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수열이 증가 감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설명 방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려면, 수열의 수렴성, 무한급수의 수렴성을 증명하려면 일단 그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따져야 되는 거야. 수열의 증가 감소부터. 자, 얘는 수열 자체는 감소해. 근데 그 수열 값은 항상 0보다 커. 그러면 수열은 감소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부분합에 대한 시그마의 극한이란 말이야. 수열은 감소하지만 양의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합은 어떻게 되게 돼? 부분합은 얘는 거꾸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증가하는 수열이 되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양수를 조금이라도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해서 양수를 더해가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증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첫 번째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말해주면 돼, 이제? 얘가 어떤 값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것만 보여주면 수렴성 검증이 끝인 거야. 알겠지? 얘가 어떤 값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어떤 값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 AN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즉, E에 대한 표현이, 이런 수열적 표현이 위에 있는 AN보다 항상 어떻다? 요걸 우리가 SN이라고 본다면 SN이 증가하는 수열인데, 그치?
SN이 증가하는 수열인데 AN에 대한 어떤 값보다 항상 작다. 그런데 AN이 수렴한다. 수렴하거나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SN은 당연히 수렴해야 되지, 앞에 이론들에 의해서. 그치? 그러기 위해서 적분에 관한 것과 수열에 관한 항에 대해서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하면, 알겠지? 이와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이게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SN이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알겠지? 무엇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만일 SN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부등식이 어떤 꼬라지가 돼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수렴성 검증을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서 문제에 들어가면. 지시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건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걸 놓치게 되면 이제 헤매게 되는 거야. 아, 도대체 뭐 어디에서 뭐 손대고 부등식을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 내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다 보면 1년 다 지나가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방법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접근을 시도를 하자. 이거 다 떨어졌나? 왜 안 나오지? 자, 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실제로 한번 생각하면, 함수 fx를, 여기서는 이제 k 로그 k도 있지만은, 인테그럴 안에 있는 함수 fx로 그냥 해서 보자. 그러면은, 함수 fx에 대해서 k 로그 k는 x가, 그치?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한정되는 거니까. 그치? 한정되는 거니까, 이 함수가 이제 감소함수인 거 그냥 설명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k 로그 k의 제곱분의 1도 감소하는 수열이다. 그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리고 그 감소하는 수열의 그래프를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 왜 그래프를 생각했냐면요. 문제가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정적분은 그 그래프와 양쪽 경계와 x축 사이의 면적이죠. 면적이잖아, 정적분이. 그치? 즉, 면적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부등식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와 비슷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기본적인 정의 과정에서, 알겠지? 리미트 시그마 fxk 델타 x라고 하는 식을 배울 때 근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면적을 갖다가 극한을 취해서 구하게 되느냐, 수열의 극한을 취해서 구하게 되느냐, 그거 다루는 거가 거의 같은 내용인 거야. 자, 그 속에 부등식이 들어있어. 알겠지? 정적분의 근사값 해가지고, 알겠지? 면적이 근사값 할 때. 정적분 개념 배울 때. 거기에 부등식이 들어있어. 수열과 정적분 사이에 부등식이 들어있는 거야. 자,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x가, k가 2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n까지로 요렇게 해서 양쪽의 경계가 요렇게, 여기까지 요게, 요렇게 있는 거야. n까지, n-1 다음에 n까지. 그리고 이 함수, 요 함수 fx라고 합시다. 요 함수의 면적은, 실제 면적은 지금 요 면적이지. 그래프 아래의 면적.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당연히 2부터 n까지에 대해서 fx dx인 거야. 그쵸? fx dx.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직사각형들의 면적을 하는데요. 직사각형의 면적의 가로 폭을 1로 잡아주는 거예요. 2에서부터 폭을 1로. 그럼 밑변의 길이가 2이고 높이가 x에 대한 어떤 함수값인, 그치? x에 대한 어떤 함수값이 되는 직사각형들이 만들어지겠지. 예를 들어 2에서 3까지의 구간에서 3을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면 지금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가 되게 돼? 1 곱하기 f3이 되어지게 되죠. 그치? 1 곱하기 f3이 되어지고 두 번째 직사각형은 4 곱하기, 그치? 1 곱하기 f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들이 어디까지? 마지막에 1 곱하기 fn까지. 여기 곱하기 1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인테그럴 정의할 때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정의할 때, 정적분 정의할 때 리미트 시그마 fx k 델타 x 이렇게 정의하지. 그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들은 여기에서 뭐가 빠진 거냐면 일단 요거 극한이 빠진 거야. 알겠죠? 극한이 빠지고 델타 x를 1로 잡아준 거예요. 알겠죠? 그냥 단순히 n개로만 나눠가지고. 그러면 요 부분이 여기가 되게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극한이 빠져버리게 되면, 극한이 빠져버리면 좌변과 우변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좌변과 우변이 동일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영역까지를 더하느냐에 따라죠. 어떤 영역까지를 더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등식이 되거나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직사각형의 면적들을 다 더해도 함수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직사각형들이, 그치? 함수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F1부터 1을 곱해서 F1부터 Fn까지를 다 더해도 인테그럴 2에서 n까지 fx dx보다는 작게 되겠죠. 이거는. 그런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일 fx보다 인테그럴 fx보다 큰 부등식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큰 부등식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 그래프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직사각형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각 구간의 우 경계값 f3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f2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게 돼? 여기에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좌경계값, 각 구간의 좌경계값을 가지고서 면적들을 계속해서 더해나가면 대신에 마지막에 뭘로 되게 돼? 마지막에 1 곱하기 f의 n-1 왼쪽이니까는 f의 n-1까지 가야 되지. n까지 딱 적분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처음이 f와 3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f2에서 시작하게 되죠. f2 곱하기 1 여기서부터. 그래서 f2부터 f의 n-1까지 합은 뭐보다? 구간의 정적분값보다 더 크다. 이런 부등식도. 큰 부등식과 수열의 합에 의해서 큰 부등식과 정적분보다 큰 부등식과 정적분보다 작은 부등식.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지금 이건 감소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은요. 이게 증가함수가 되게 되면 함수가 만일 이런 식으로 뭐 증가함수이다.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가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부등식들의 방향은 또 다시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더하는 거. 이번에 아까 전에는 우 경계값을 취해서 하면은 함수보다 작았죠. 근데 이번에는 우 경계값을 취하면은 오히려 함수값보다 적분보다 커지고 좌 경계값을 취하면 오히려 함수값보다 작아지는, 함수 적분보다 작아지는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 돼. 요거는 딱 하나로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딱 하나로 외워서는 안 돼. 알겠지? 그 함수가 증가 감소하느냐, 내가 어떤 부등식을 만들고 싶으냐, 적분에 대해서 큰 부등식을 만들고 싶으냐, 적분에 대해서 작은 부등식을 만들고 싶으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경계값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방법적인 이해가 먼저가 돼야 이거 활용이 가능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아래쪽에서 적분, 우리가 아까 전에 원한 거는 시그마 k 로그 k 제곱분의 1이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그치?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뭐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정적분에 대해서 작은 부등식을 먼저 만든 거예요. 작은 부등식 일부러. 그래서 시그마가 적분의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도록 직사각형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얘가 어차피 이거 시그마하고 관련돼 있지. 그치? 시그마 k, k 플러스 k, 시그마 k 로그 k 제곱분의 1과 요게 관련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치? 그리고 얘가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양수들을 더해서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n이 증가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때 이 무엇, 즉 인테그럴 요 면적이 수렴한다는 것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돼. 요게 수렴해보면 요거 AN이지, 그치? 요 AN이 수렴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수렴한다고 그랬지? 제시문에서, 그치? 이제 다현이도 졸린다. 다현아. 어이, 다현씨. 화면이 정지된 건가?
화면이 정지됐던 것 같다. 자, 빨리 설명하고 조금 더 쉬었다 하자. 어저께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술도 안 마시면서 새벽 5시까지 있으려니까 아주 죽겠더라요. 커피만 무지하게 먹었네. 자, 그래서 F3부터 Fn까지 합, 그래프 아래쪽의 직사각형들의 합은 이것의 면적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식을 약간 변형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k = 2부터 n까지였잖아. 아까 전에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는 f2가 없지. 그치? 초항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그냥 초항을 더해준 거예요. f2를. 우리가 원하는 좌변의 식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원하는 좌변의 식이 만들어지도록 요 f2를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변에다가도 인테그럴에다가 요걸 추가해주고. 근데 f2 역시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이런 데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그리고 함수에 2를 대입한 거니까 어차피 이건 상수가 될 거란 말이야. f2 자체가. 즉, 2 로그 k의 제곱, 2 로그 2의 제곱분의 1이지? 그치? 그거는 상수의 값으로서 전체 부등식의 방향에는 영향 안 주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열의 형태를 얻는 거지. 이제 뭐만 증명하면 되는 거야. 이제 뭐만 증명하면 돼? 그쵸. 인테그럴 2부터 n까지 fx, dx 계산해가지고 얘가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가 수렴하는 것만 보이면 이제 증명 끝난 거야. 요게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것은. 자, 마지막에 어떻게 뭘 하려는지 알겠지? 이제 적분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n 무한대로 보내서 이 적분의 결과가 수렴한다. 요거 보여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시문의 이론에 의해서. 자, AN은 제가 이거 조금 쓰면서 좀 잘못된데요. 문제 자체에서 지금 AN을 이것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판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 전체를 AN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새롭게 BN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해줘, 이제. 알겠지? 기호를 좀 달리해서. 그래서 B의 N을 인테그럴 2부터 N까지 fx, dx의 즉 AL에다가 f1을 더한 것을 이제 BN이라고 하자. 아까 전에 부등식의 우변. 알겠지? 그리고 여기가 이걸로 해서 우리 뭘 보이자? 리미트 BN, N이 무한으로 갈 때 요게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기만 하면 증명 끝이다. 여기가 수렴하는 것만 보이기만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적분하는 과정이야. 2부터 n까지 fx, dx, x 로그 x의 제곱분의 1 인테그럴을 갖다가 적분하면 이거 무슨 적분해야 돼? 이거 치환 적분이죠? 그치? 로그 x를 t로 적분하게 되면 간단하게 치환 적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서도 뭐 첨삭하거나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로그 x를 치환 적분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치환했는지와 그것에 대해서 dx와 dt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dx, dt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의 범위, 2부터 n까지 이 범위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준 다음에 치환적분식을 써야 돼요. 이걸 적어주고 제시를 하시고 변형 근거를 단계별로 딱 적어주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로그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dx는 2의 t제곱에 dt가 되어지고, 그치? 넘겨서 미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x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어지게 돼요. 판상에서 여러분 좀 흐리게 잘 안 보일까봐 말로 좀 읽어드릴게요. x분의 1은 2의 t의 마이너스 t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 구간은 로그 값으로 이제 변하겠지. 그치? 로그 2와 로그 n으로 로그 x를 t로 잡았으니까.
자, 그래서 2부터 n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적분해 보게 되면요. 2의 마이너스 t와 t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2의 t제곱에 요거 팔으니까 다 쫙쭉쭉 하고 다 없어지게 돼요. 알겠죠? x분의 1의 로그 x분의 1 꼴은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부분적분이 아니라 그냥 치환적분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결과만 좀 봅시다. 인테그럴 부분 a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n은 마이너스 로그 n분의 1 플러스 로그 2가 되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던 이게 an에 대한 결과예요. 자, an에다가 이제 로그 2만 더해주면 f2만 더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결국 bn은 결국 bn은 2 로그 2의 제곱분의 1 f2죠. 그 다음에 앞에서 적분 결과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n분의 1 요거 더한 거야. 자, 여기에 극한 취하게 되면 리미트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 로그 n이 무한으로 날아가 버리지? 마지막 항에, 그치? 로그 n이 무한으로 날아가서 무한분의 1이니까 이게 0으로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로그 2 로그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로그 2분의 1 다 상수죠, 이제. 그치? 특정 값들이 어떤 상수 값들을 갖다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 값으로 이제 수렴한다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bn의 수렴값이. 그러므로 증명 끝이다. 알겠지? 우리가 다뤘던 F2부터 F3까지의 시그마 합이 n까지의 시그마 무한급수가 부분 합이 항상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bn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bn이 극한에 수렴하기 때문에 무한급수 역시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무한급수 역시 수렴한다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있는 이 부등식, 정적분을 이용한 부등식에 대한 설명. 정적분에 대한 요 부등식을 갖다가 정적분과 수열 사이에서 혹은 필요할 때는 정적분과 정적분 사이 부등식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정적분과 수열값 사이의 부등식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냐. 혹시라도 그런 증명 문제가 나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적분에 의한 면적과 델타 x의 폭을 가지고서 직사각형들의 면적을 더한 것의 부등식을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부분의 것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수열의 수렴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정적분과 수열 사이에서의 부등식 만드는 방법,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대로 잡아줘도 수열의 수렴성을 활용한 정적분까지 확장 문제 상당 부분의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쉽게 이렇게 갖춰줄 수 있을 겁니다. 기본 배경 지식에서부터. 됐지? 자, 마이크 켜시고 혹시라도 마지막에 질문 있는 분, 예제 3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잠 쉬었다가 지금 11시 2분이니까 11시 10분쯤에 우리 이제 3교시 진행하면서 우리 전체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3교시에는 예제 4번 문제를 갖다 좀 다룰 거야. 이거는 기하 이제 관련 문제로 해서 정적분과 회전체적분, 그 다음에 수열에 대한 표현과 극한 계산하는 문제로서 고대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인데 뭐 재밌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재밌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나만 또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쉬었다가 그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체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11시 3분이니까 11시 15분까지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좀 쉬었다 봅시다. 예, 수고했습니다.